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투자자산운용사 분산투자기법 강의를 맡게 된 정호재 회계사입니다. 자, 여기 우리 분산투자기법에서는요, 우리 투자자산운용사에서 총 5문제가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자, 5문제가 나름 쉽게 출제되고요. 제가 공부한 대로 그대로 쫓아오시면, 예, 5문제 다 맞는 거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예, 그러면은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페이지 87페이지 보면 분산투자기법 강의 챕터가 나와 있는데요. 챕터 1부터 챕터 6까지 나와 있죠. 일단 우리 분산투자기법에서는 어떤 걸 공부를 하는지 한번 챕터를 보면서 이제 설명해서 이제 들어갈게요. 챕터 1. 포트폴리오 관리의 기본 체계. 예. 여기서는 포트폴리오의 관리의 기본 체계를 배웁니다. 즉, 큰 틀을 공부하는 거죠. 예. 큰 틀을 공부하고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포트폴리오 관리. 자,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챕터고요. 세 번째 챕터는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입니다. 이제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을 우리 흔히 줄여서 CAPM이라고 하거든요. CAPM이 C, Capital, A, Asset, P, Pricing, M, 모델. 그래서 CAPM이라고 하는데, 예, CAPM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배우는 챕터가 되겠고요. 네 번째 챕터는 단일 지표 모형입니다. 예, 단일 지표 모형은 영어로 Single Index 모델이라고 하고요. 예, 그 투자 자산의 수익률에 영향을 딱 단일 하나만 미치는, 예, 그 투자자의 수익률에 영향을 딱 하나의 요인만 미치는 걸 배우는 걸 이제 단일 지표 모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차익거래 가격 결정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차익거래 가격 결정 이론은, 예, 우리 줄여서 APT라고 합니다. APT가 뭐의 약자냐면요, Arbitrage Pricing Theory의 약자고요. 예, Arbitrage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차익거래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차익거래 가격 결정 이론이 이제 APT가 되는데, 이 APT 모형은 이 단일 지표 모형에서 좀 확장된 모형으로 이 요인이, 그 수익률에 미치는 요인이 딱 2개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챕터는 포트폴리오의 투자 전략과 투자 성과 평가입니다. 이 투자 성과 평가는 우리가 투자를 다 했어요. 투자를 다 하고 나서 이제 투자 수익률이 이제 확정이 되고, 그 투자 수익률과 위험을 고려했을 때 이 투자 성과가 좋으냐 나쁘냐를 어떤 지표로 평가를 할 거냐, 예, 어떤 지표로 평가를 할 거냐에 대해서 공부하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챕터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챕터는 포트폴리오 관리의 기본 체계입니다. 자, 우리 포트폴리오 관리의 기본 체계는 제 강의 교환으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포트폴리오라는 걸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이런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개별 자산이라는 게 있고요.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개념은 개별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산 딱 한 개를 의미합니다. 예, 한 개의 자산. 한 개의 자산이 개별 자산이고요. 포트폴리오는 2개 이상의 자산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자, 이 2개 이상의 자산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냐면요.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주식과 현대자동차 주식, 요 2개의 주식으로 구성된 자산의 집합, 이걸 집합으로 묶는 거죠. 예, 집합으로 묶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별 자산이라고 하면 요 한 개의 자산은 바로 뭐죠? 예를 들면 이게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이죠. 삼성전자 주식을 딱 하나를 들고 있다. 그럼 이거는 개별 자산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삼성전자 주식과 현대자동차, 뭐 또는 뭐 SK 하이닉스, 뭐 이렇게 3개, 4개 이렇게 합쳐서 들고 있는
투자 자산의 집합을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주식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자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자산은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도 포함되고요. 또는 뭐 부동산, 그 다음에 뭐 파생상품, 뭐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얘를 주식으로만 들었지만, 예. 채권, 부동산, 파생상품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정의를 다시 한번 우리 교재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포트폴리오란 둘 이상의 다수의 자산이나 증권을 결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관리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포트폴리오 관리. 자, 여러 투자 자산에 분산하여 투자하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며 사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포트폴리오 관리의 절차는 딱 세 가지 절차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여기 밑에다 쓸게요. 첫 번째 단계로는 플랜. 예, 계획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획한 걸 뭐예요? 실행을 해야겠죠. 실행해서 다 끝났어. 다 끝나면 맨 마지막에 뭘 하죠? 사후적인 평가를 하게 되겠죠? 예, 이 플랜은 마찬가지로 예, 투자 목표의 설정 단계입니다. 예, 결국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죠. 목표 설정 단계가 플랜이고요. 그 다음에 두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이 계획한 목표 달성을 위해 투자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가 바로 예, 두 단계죠. 예. 그리고 이 마지막 C 단계는 사후 통제 단계로 구성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통합적 포트폴리오 관리라고 합니다. 즉, 요 세 개를 묶어서 플랜 투 C, 요 세 개를 묶어서 통합적 포트폴리오 관리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포트폴리오 관리의 핵심은 투자 수익과 투자 위험 측면에서 성격이 다른 여러 투자 자산의 투자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투자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자산은 투자 수익과 위험이 서로 다르죠? 예, 투자 수익과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각각 수익과 위험이 다른 자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 총 현금 100원을 어떻게 배분해서 투자를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내가 목표로 한 투자 목표를 달성하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현금이 100원이 있어요. 100원이 있는데 나는 투자 수익률을 10%를 얻기를 원해요. 투자 수익률 10%를 얻기 원하는데, 이 삼성전자 주식은 예를 들어서 12%고 기대 수익률이, 얘는 7%예요. 예, 7%면 얘 두 개 조합을 어떻게 내가 100원을 조합을 해서 10%로 만들 거냐. 예, 100원을 가지고 있으면 내 이 자산에 60% 투자하고 이 자산에 40% 투자한다 하면, 예, 가중 평균 하면 10%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런 걸 적절히 배분을 해서 투자 목표를 달성하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사후 통제 단계라고 있어서 이게 C가 있잖아요. 이 C에 해당하는 게 우리 교재 어디냐면요. 우리 교재 194페이지입니다. 194페이지에 뭐 샤프 지수, 트레이너 지수, 그 다음에 196페이지에 젠센 지수, 평가 비율이 나오죠. 요 네 가지 평가 항목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바로 C 단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플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플랜, 제가 앞에서 간략하게 목표 달성 설정 단계라고 했는데요.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 플랜 2C
요거는 좀 가볍게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험에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파트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투자 기간을 고려를 해야 돼요. 예. 과연 나는 이 투자를 했을 때 1년을 투자할 거냐, 아니면 2년을 투자할 거냐, 3년을 투자할 거냐, 장기로 투자할 거냐. 예. 그래서 결국 투자 자금 회수는 언제 할 거냐. 결국 투자 자금 회수하는 시점이 투자 종료 시점이죠. 예. 투자 종료 시점이 바로 투자 종료 기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금 관계. 자, 내가 이걸 투자했을 때 세율은 얼마나 되고, 자, 이걸 투자하면 면세가 될 채권이다. 자, 우리 면세되는 채권도 있죠? 예, 면세가 되는지, 아니면 종합금융소득세가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서 실제, 실현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이제 고려를 해야겠죠? 다음 세 번째, 법적, 제도적 제약. 자, 내가 이걸 투자를 했을 때, 투자를 못하는 상품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투자를 과연 가능한 상품인지, 불가능한 상품인지, 그런 걸 이제 따져봐야겠죠. 예를 들면, 기관 투자자의 경우 투기 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 금지 조건이 있죠? 예. 그러면 투기 등급 채권은 투자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특정 주식에 대한 투자 비율의 상한 제한. 예를 들면, 그 증권사에서 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그 증권사의 정책이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은 예를 들어 80% 이상 투자하지 말아라고 하면 80% 이상은 투자를 절대 못하도록 이렇게 비율이 상한이 제한되어 있으면 투자를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투자 자금의 성격, 장단기 자금의 여부, 그 다음에 자금의 융통 여부, 신규 자금 유입 여부 등을 고려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고객의 특별한 요구사항, 유동성, 요구액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고객의 위험에 대한 선호도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투자는 사실은 누가 하냐면요. 우리 교재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지금 이 투자는 누가 하냐면요. 펀드 매니저가 합니다. 펀드 매니저가. 이 펀드 매니저는 고객의 돈을 받아요. 고객의 돈을 받아서 고객의 니즈에 맞게, 고객의 위험에 대한 선호도에 맞게 그 펀드 매니저가 뭘 선택해줘? 종목을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죠. 그래서 이 고객, 즉 의뢰인, 우리 펀드 매니저한테 자산을 맡기고 이걸 잘 굴려달라고 의뢰하는 의뢰인이 바로 고객입니다. 우리 고객에 대한 위험에 대한 선호도를 고려를 해서 이런 걸 다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계획 단계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 실행 단계. 실행 단계는 총 3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로 이제 진행이 돼요. 3가지 순서로. 첫 번째는 자산을 먼저 배분하고요. 두 번째는 증권을 선택하고, 세 번째는 시점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자산 배분이라는 건 뭐냐? 자산 배분은 전략적 자산 배분이 있고요. 전술적 자산 배분이 있습니다. 내 자산을, 예를 들어서 자산을 100원이 있어요. 100원이 있는데 이 100원을 A 주식과 B 주식에 얼마나 배분을 할 거냐. 자, A 주식에 60%, B 주식에 40% 배분을 할 거냐. 아니면 A 주식에 70%, B 주식에 30%를 배분할 거냐. 즉, 배분 비율의 결정이 바로 자산 배분이 되는 건데, 자산 배분의 종류도 2가지가 있죠.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이 있습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은 연초에 자산 군별 투자 비중을 결정해 놓고 얘는 연초에 픽스를 해 놓는 거예요. 연초에 결정해 놓은 걸 픽스 하는 게 바로 전략적 자산 배분이고요. 전술적 자산 배분은 전략적 자산 배분을 먼저 수행한 후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연중에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게 전술적 자산 배분입니다. 얘는 연초에 투자 비중이 결정되면 1년 동안은 그 비율이 픽스되는 게 전략적 자산 배분이고요. 얘는 중간에 비율을 수정하는 게 전술적 자산 배분입니다. 왜 중간에 수정할 수밖에 없냐면요.
주식 가격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막 움직이죠? 움직이면 그 자산에 내가 투자한 비율이 60대 40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이게 자산 가격이 움직이면서 투자 비율이 바뀌죠? 예, 바뀌기 때문에 이 바뀜에 따라서 투자 비중을 잘 조절하는 게 전술적 자산 배분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건 거죠. A 주식에 예를 들면 처음에 연초에 A 주식 60%, B 주식 40%로 이제 투자를 했어요. 100원을. 그래서 60원, 40원 투자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움직이죠? 주가가 움직여서 A 주가가 예를 들어서 A 주가가 60원이라고 하고 40원이라고 할게요. A 주가가 70원이 되고 B 주가가 뭐 45원이 됐어. 그러면 이걸 맞추기 위해서 전술적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중에 10을 팔아요. 10을 팔아서 60을 맞추고요. 이 중에 5를 팔어. 그래서 40을 맞춰. 예, 요게 전술적 자산 배분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전술적 자산 배분. 이 자산 배분이 끝나면 뭐를 해요? 증권을 선택을 해요. 증권을 선택해. 자, 증권을 선택을 하는데 제가 좀 전에 말한 이 A 자산과 B 자산이라고 했는데 A 주식과 B 주식이라고 했는데 제가 좀 전에 A는 주식이고요. B는 채권이에요. 예. 앞에 설명을 여기서 전략적 자산과 전술적 자산 배분을 제가 좀 전에 주식과 A 주식과 B 주식이라고 했는데 A 주식과 B 채권으로 정정을 할게요. 예. 각 자산 군별로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산 군별이라 하면 주식과 채권 또는 뭐 부동산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주식에는 70% 투자하고 채권에는 20% 투자하고 부동산은 10% 투자하는 게 이게 바로 자산 배분이고요. 증권 선택은 이 주식에 70% 배분된 걸 가지고 이 중에 삼성전자 주식을 선택할 거냐, 그 다음에 아니면 현대자동차 주식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SK 하이닉스를 선택할 거냐. 요 선택, 구체적인 증권의 명칭을 선택하는 게 바로 증권 선택입니다. 그래서 증권 선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적극적 포트폴리오 관리와 소극적 포트폴리오 관리가 있는데요. 적극적 포트폴리오 관리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장이 비효율적인 시장을 가정을 해요. 비효율적인 시장이라 하면 뭘 의미하냐면요. 수요와 공급이 우리는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이 딱 일치하는 점이 균형량과 균형 가격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그게 아닌 거예요. 균형량과 균형 가격이 아닌 게 바로 비효율적인 시장입니다. 그러면 비효율적 시장이면 분명히 과소평가된 주식과 과대평가된 주식이 존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소평가된 주식은 매수하고 과대평가된 주식은 매도해서 적정 주가와의 차액을 바로 초과 수익으로 얻는 방법이 바로 적극적 포트폴리오 관리라고 하고요. 소극적 포트폴리오 관리는 효율적인 시장을 가정해요. 이 효율적인 시장을 가정한다는 얘기는 어떤 가격이 균형량과 균형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균형 가격에서 결정이 되고 있으면 과소평가된 주식도 없고 과대평가된 주식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시장을 가정하면 우리 시장 평균 수준의 투자 수익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바로 소극적 포트폴리오 관리입니다. 나중에 제가 또 후수를 하겠지만 적극적 포트폴리오 관리, 즉 비효율적인 시장을 가정해서 과소평가된 주식과 과대평가된 주식을 내가 찾아야 되죠. 내가 찾아야 돼요. 내가 찾으려면 뭐가 걸리죠? 시간이 걸리죠.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발생할 수 있죠. 뭐 검색하는데 그 검색이 유료일 수도 있고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적극적 포트폴리오 관리는 내 노력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요 용어에서도
보여지죠? 적극적. 예, 적극적이라고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나서는 거고, 소극적은 예,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예,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투입이 되고, 얘는 시간과 비용이 조금 투입이 되는 예, 그런 포트폴리오 관리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증권을 선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점을 선택해요. 자, 내가 삼성전자 주식 선택했어요. 현대자동차, SK 선택을 했는데 나 이 주식을 언제 들어갈래? 예, 언제 매수할래? 예, 타이밍 결정 방법이죠. 타이밍을 언제로 잡을 거냐.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현재 굉장히 높아. 내가 볼 땐 너무 지금 주가가 높아. 그럼 좀 기다렸다가 좀 떨어지면 사자. 예, 떨어지면 사자. 이게 바로 시점 선택이죠. 그래서 시점 선택을 잘 하자라고 하는 게 예, 키포인트입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예, 투자 규모를 고려해서 거액 투자인 경우 시장 충격을 감안하여 분산 투자를 하고요. 가격 변동을 고려해서 가격 하락 예상 시 투자 시점을 늦추고 가격 상승 예상 시 투자 시점을 앞당기는 예, 이렇게 시점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뭘 했어요? 플랜 2까지 한 거예요. 플랜 했고 2 했어.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C를 해야겠죠? 플랜 2 C. 사후 통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관리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 사후 통제 단계고요. C 단계고요. 포트폴리오의 성과 평가가 이루어진 단계입니다. 자, 당연하죠? 실행까지 다 마쳤으면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겠죠? 예, 평가를 하면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 포트폴리오 성과 평가란 투자 실행 단계 2에서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투자 성과를 일정한 척도에 의해서 평가하는 통제 과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척도가 바로 뭐냐? 일정한 척도의 얘가 샤프 지수, 트레이너 지수, 젠센 지수, 평가 비율을 의미합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페이지 194페이지에 그런 척도를 가지고 예, 평가를 합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이 샤프 지수는 크면 클수록 성과가 좋은 거고요. 예, 트레이너 지수도 크면 클수록 예,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고요. 젠센 지수도 숫자가 크면 클수록 그 성과가 좋은 거고요. 평가 비율도 크면 클수록 성과가 좋은 겁니다. 성과가. 이게 왜 크면 클수록 좋은지는 예, 우리 194페이지 제가 강의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플랜 2C까지 공부가 끝났고요. 자, 이제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인데 제가 우리 표를 하나 그리면 자, 개별 자산이 있고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먼저 개별 자산에 뭘 공부할 거예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과 위험을 공부할 거예요. 예, 기대 수익과 위험.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개별 자산의 위험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먼저 공부를 할 거고요. 이게 공부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고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개별 자산을 공부를 해야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계산할 수 있겠죠? 왜? 포트폴리오는 2개 이상의 자산으로 구성된 집합이니까 각각의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계산을 해야 이걸 어떻게 잘 조합해서 잘 짬뽕해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여러분? 네. 먼저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 수익과 위험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위험이 과연 뭔지에 대한 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위험한 게 뭐죠? 위험한 게 그냥 우리가 위험하다라는 거는 뭐 길 가다가 뭐 차량에 부딪힐 위험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요. 우리 요 과목 분산투자기법에서 말하는 위험, 재무관리에서 말하는 위험은 어떤 게 위험이냐면요. 딱 한마디로 먼저 정의를 해놓고 여러분한테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은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입니다. 이 평균을 바로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기대 수익률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건 거죠. 예를 들면 어떤 A회사 주식이 평균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인데 불황일 때는 뭐 100원까지 가고요. 아주 엄청난 호황일 때는 10만원까지 가요. 이런 A 주식이 있고요. B 주식은 평균이 3,000원이에요. 3,000원인데 불황일 때는 2,800원. 호황일 때는 예를 들면 뭐 3,200원. C 주식이 있어요. 평균이 8,000원이에요. 불황일 때도 8,000원이고요. 호황일 때도 8,000원이야. 그럼 요 세 가지 주식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A 주식은 평균은 만 원인데 불황일 때는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호황일 때는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죠. 그러면 이거는 나는 평균에서 엄청나게 많이 벗어나 있는 거죠. 불황일 때와 호황일 때. 바로 이런 A 주식이 바로 뭐하다? 여러분? 위험한 주식이죠. 예. A 주식이 딱 봐도 위험한 주식이죠. 그러면 위험하다라는 거는 평균에서 많이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위험하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B 주식은 별로 차이가 크지 않죠. 평균이랑. 예, 평균이랑. 비율적으로 봐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얘는 A 주식보다는 덜 위험한 주식이죠. 그리고 C 주식은 아예 가격이 고정돼 있죠. 가격이 고정돼 있으니까 얘는 가격이 8,000원으로 픽스돼 있죠.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가격이 픽스돼 있는 거는 이게 바로 무위험이죠. 무위험. 위험이 없죠. 왜냐하면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가 제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위험의 전체적인 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 심리가 위험은 별로 부담하고 싶지 않아요. 위험은 별로 부담하고 싶지 않고 뭐만 추구하고 싶죠? 수익만 추구하고 싶죠. 그런데 실제 우리 이론적으로는 위험이 낮은데 기대 수익률이 엄청 높은 자산은 실제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위험은 제가 하나 더 덧붙이면 떨어지는 것만 위험한 게 아니고요. 올라가도 위험한 겁니다. 왜? 올라가도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위험에 대한 개념을 딱 새롭게 정립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위험한 게 아니고요. 이 자산의 가격이 올라도 위험한 거예요. 즉, 많이 오르느냐, 적게 오르느냐의 차이가 위험의 정도를 구성하는 차이입니다. 즉, 많이 오르면 많이 위험한 주식이고요. 조금 오르면 덜 위험한 주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은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것도 평균에서 당연히 벗어난 거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위험하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꼭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을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면 이 개별 자산의 투자 자산의 기대 수익률 측정은 사실 용이하진 않지만 어떻게 이제 기대 수익률을 측정하느냐? 기대 수익률은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미래 수익률들의 평균값입니다. 자, 우리 이 기대 수익률은 평균값입니다. 이걸 먼저 여러분한테 먼저 알려드리고요. 기대 수익률은 발생 확률 곱하기 예상 수익률입니다. 이 예상 수익률은 발생 가능 수익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를 반드시 풀 수 있어야 요게 기초가 돼서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위험도 계산하고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기대 수익률 측정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상황은 호황일 때, 정상일 때, 불황일 때 요 세 가지 상황이 주어져 있고요. 확률은 각각 호황일 때 30%, 정상일 때 40%, 불황일 때 30% 이렇게 되어 있고 호황일 때 A 주식은 수익률이 이게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100%, 정상일 땐 15%, 불경기일 땐 마이너스 70%, B 주식은 호황일 때 45%, 정상일 때 15%, 불경기일 때 마이너스 10%, C 주식은 호황일 때 10%, 12%, 불경기일 때 14%. 자,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기 전에 자, 딱 보면 A 주식과 B 주식과 C 주식 보면 평균은 모르겠어요. 평균은 모르겠는데 뭔가 A 주식은 편차가 얼마예요? 좋을 때랑 나쁠 때가 편차가 170%가 차이 나죠. B는 편차가 55%가 차이가 나고요. C 주식은 편차가 4%밖에 차이가 안 나네. 아, 그럼 여기서 딱 보고 나서 어떤 주식이 제일 위험한 주식이죠? 그렇죠. A 주식이 제일 위험한 주식. 그 다음에 B가 위험한 주식, C 주식이 가장 덜 위험한 주식이다 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앞에서 공식이 발생 확률 곱하기 발생 가능 수익률을 각각 시그마 합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면 먼저 A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먼저 계산해 볼게요. A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A 주식의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A 주식 기대 수익률 어떻게 계산하느냐? 발생 확률, 즉 호황일 때 발생 확률 0.3. 그 0.3일 때 A 주식의 수익률 몇 프로? 100%. 플러스 이제 정상일 때는 확률 0.4 곱하기 정상일 때 수익률 15%. 플러스 이제 A 주식의 또 마지막 불경기일 때 30% 곱하기 마이너스 70% 하면 평균 수익률이 15%가 나오고 이 15%가 바로 이 개별 주식 A의 뭐다? 기대 수익률이다. 기대 수익률은 평균값이죠. 뭐의 평균값이에요? 각각의 확률을 곱한 평균값입니다. 자, B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B 주식의 B 주식 개별 주식의 기대 수익률도 A 주식과 똑같이 마찬가지죠. 호황일 때 30% 곱하기 그때 B 주식의 수익률은 45%니까 0.3 곱하기 45% 플러스 40% 정상일 때 40% 곱하기 B 주식 15% 플러스 또 불경기일 때 확률 30% 곱하기 그때 B 주식은 마이너스 10% 해서 기대 수익률은 16.5%가 나왔네요. 그리고 C 주식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하면 12%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대 수익률은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바로 뭐다? 각각의 발생 확률 시그마 곱하기 발생 확률 곱하기 뭐다? 곱하기 발생 가능 수익률. 발생 가능 수익률을 또 다른 용어로는 예상 수익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예상 수익률. 이렇게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고요. 자, 그럼 이제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끝났으니까 우리 뭘 계산해야겠죠? 개별 자산의 위험, 개별 자산의 위험을 이제 어떻게 측정하는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개별 자산의 위험입니다. 자, 개별 자산의 위험은 뭐냐? 제가 아까 위험을 먼저 설명을 드렸잖아요. 위험이 뭐다?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가 위험이다 그랬죠? 그러면 이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숫자로 표현한 게 위험이에요. 자, 다시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숫자로 표현한 게 위험이에요. 자, 그러면 이 숫자로 표현하는데 숫자가 그러면 크면 클수록 숫자가 크다는 얘기는 뭐죠? 평균에서 벗어나 있는 정도가 크다는 의미인 거죠? 그쵸? 평균에서 벗어나고 있는 정도가 크다는 얘기는 바로 위험이 크다는 얘기인 거야. 일맥상통한 얘기인 거겠죠? 그래서 위험의 측정치는 지금 제가 아직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뭔가 숫자가 크면 클수록 뭐다? 위험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2번부터 볼게요. 위험이란 기대 수익률에서 벗어나는 정도, 즉 변동성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요, 위험은 측정 방법이 있는데요. 그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은 분산이라고 합니다. 분산 또는 표준편차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분산은 어떻게 계산하냐? 분산,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이 분산은 영어로 variance라고 하고요. variance라고 하고요. 쓸 때는 요 시그마 표현이거든요. 시그마 제곱이라고 씁니다. 시그마 제곱은 예상 수익률 마이너스 기대 수익률의 제곱 곱하기 확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상 수익률은 우리 앞에 예죠 각각. 이 각각이 바로 예상 수익률이었죠? 예상 수익률 빼기 뭐?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했어요? 기대 수익률은 우리 앞에서 A의 기대 수익률은 15%라고 계산했고 B는 16.5, C는 12%라고 했으니까 A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15%를 빼는 거예요. 어디서? 100%에서 15%를 빼. 거기에다가 뭐를 해? 거기에다가 제곱을 해. 제곱을 한 다음에 뭘 곱해? 확률을 곱하는 거예요. 이거 30%. 자, 숫자로서 설명을 드리면 100% 빼기 자, A 자산의 분산입니다. A 자산의 분산. A 자산의 분산은 어떻게 구하느냐? 100% 빼기 기대 수익률 15%한 거에 제곱 곱하기 30%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곱하기의 제곱 곱하기 40% 플러스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15%의 제곱 곱하기 30% 한 걸 다 더한 게 A의 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산은 그렇게 계산하고 표준 편차는 뭐냐면 표준 편차는 영어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쓸 때는 이 시그마 제곱에다가 이 제곱을 날리고 그냥 시그마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배웠죠? 루트를 씌우면 루트를 여기다 분산에다 루트를 씌우면 루트하고 제곱하고 없어져서 시그마만 남죠? 그래서 결국 표준 편차는 분산을 루트를 씌운 거예요. 자, 왜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 루트를 씌웠냐면 분산은 예상 수익률에다 기대 수익률을 뭘 했어요? 제곱을 했잖아. 제곱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표준화 시키려면 루트를 씌워야 제곱하고 루트하고 없어지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분산에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가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분산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예상 수익률 마이너스 기대 수익률의 제곱 곱하기 확률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A란 자산의 분산은 1 마이너스
15%. 여기 15%는 기대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예, 곱하기 0.3 플러스 0.15. 이 0.15는 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0.15는 기대 수익률이에요. 예, 제곱 곱하기 확률 플러스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0.15. 예, 제곱 곱하기 0.3은 0.4335가 나오고요. 이 0.4335가 A 주식의 분산이죠. A 주식의 분산입니다. 그럼 B 주식도 마찬가지로 계산할 수 있어요. B 주식도 A 주식과 똑같이 예상 수익률 마이너스 기대 수익률이니까 예상 수익률은 얼마예요? B 주식은 예상 수익률 호황일 때 45%죠. 0.45 빼기 B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우리 앞에서 0.165가 나왔어요. 16.5%. 16.5%를 뺀 거에다 제곱 곱하기 0.3 플러스 0.15 마이너스 0.165에다 제곱 곱하기 0.4 플러스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65에 제곱 곱하기 0.3은 하면 0.045525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C도 똑같이 분산을 계산하면 0.000 이상가 나오는데요. 숫자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A의 분산은 0.4335, B는 0.045525, C는 0.00024. 어느 게 제일 커요? 이게 제일 크고 A가 제일 크고 B가 그 다음 C가 마지막이죠? 제가 앞에서 단순히 그 편차만 가지고 계산한 그 순서 그대로 나왔죠? 예. 그래서 위험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예. 위험의 측정치는 분산이고요. 제가 여기서 표준 편차는 안 구해놨어요. 표준 편차는 단순히 요 값에다가 루트만 씌우면 되겠죠? 예. 여기다가 각각 루트를 씌우면 각 주식의 표준 편차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의 교환에는 넣진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함께 공부를 해왔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각 자산의 P는 이 probability의 약자입니다. 확률 각 I는 그 individual의 약자고요. individual asset. 각 자산의 확률에다가 각 자산의 R, return, 수익률을 곱해서 다 더한 게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고요. 개별 자산의 분산, 여기 variance라고 하는데 variance를 쓴 거고요. 각 개별 자산의 예상 수익률에서 그래서 기대 수익률 뺀 거에 제곱의 평균값이죠. 제곱의 평균값이 함은 각각의 요 제곱에다 뭘 곱했죠? 확률 곱했죠? 확률 곱한 게 바로 확률 곱해서 다 더한 게 분산이다. 분산식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분산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얘가 뭐죠? 실제치에서 예상치 뺀 거죠. 실제치에서 평균값 뺀 거죠. 이거를 우리는 편차라고 하거든요. 편차. 이 편차를 뭐 했죠? 제곱했죠.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값이라고도 합니다. 분산을. 편차의 제곱의 평균값. 이게 편차잖아요. 자, 그래서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이제 공부를 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 어떻게 계산하는지 공부할 건데,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은 우리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계산할 수 있어야지만 계산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탄탄해야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과 위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쉴게요.